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설 특집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 관련한 여야 그리고 제3지대 입장까지 함께 듣고 있는데요. 2부에서는 3지대 움직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각 신당이 언제 하나로 뭉칠 것이냐, 그리고 과연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기호 3번으로 이 빅텐트가 구성이 돼서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선택지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거 이 부분인데 이제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이제 이 3지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허나 인재영입위원장님께서 개혁신당 네. 어떻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고 통합 대통합해서 빅텐트를 꾸리느냐 아니면 좀 자강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아서 저희가 설 전에 당원들에게 뭐 설문조사도 돌렸고 예. 그리고 또 저희끼리도 이제 테이블 내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요. 예. 아마도 과감한 저희가 제안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 과감한 제안을 이제 어떻게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그런 결정들을 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말이 좀 조심스럽네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이게 그 협상 카드 같은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끼리 얘기했던 것은 밖으로 얘기하지 않기로 또 약속한 것이 있어서. 예. 네. 그렇군요. 그 개혁신당 안에 있는 이제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천하람 최고위원 두 분의 이제 어떤 뭐 출마 문제, 이제 비례대표로 갈 거죠, 지역구 출마할 거죠. 지역구 출마가 제일 가능성 높은 겁니까? 네, 두 분은 확실히 지역구이고요. 네, 천하람 최고는 순천에 나가고 싶어하는 본인의 생각이 거의 99%인데 오랫동안 순천에서 다 밟아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준석 당 대표가 좀 기다려달라라고 계속 이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순천 출마 선언을 기다려달라.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같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벨트를 만들어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호남에 저희가 아무도 이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된다면 또 천하람 최고가 순천에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폭은 많이 좁혀놨습니다. 근데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미안하지만 좀 기다려달라라는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최종 결정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는. 네, 저희가 지금 제3지대 지금 논의 중이라서 결정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러한 제3지대 활동을 바라보시는 다른 당에선 민주당 그러니까 그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는 좀 시간이 많이 좀 남았을 때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 등록이 3월 한 21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역산해서 늦어도 2월 28일, 27일까지는 모든 게 아주 늦어도요. 2월 28일. 2월 28일은 돼야. 왜냐하면 공간이라는 게 결국에는 심사도 해야 되고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2, 3주 정도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거 없이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개혁신당 자체가 창당을 했는데 그런 걸 남겨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최소 2월 13, 14에는 바로 개문발차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합당이 안 되더라도 통합공관위가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아직도 지지부진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던 거를 극도로 말을 아끼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뭐 잠깐 뵀지만 김용남 전 의원 같은 경우 의장님이죠. 거기 정책위원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할 수도 없다. 항고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은 아직은 잘못하면 삐걱거리면 팍 깨지는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선 이 정도 속도 가지고는 큰일 나요. 그래서 이제 조언을 드리면 속도를 빨리 내야 되고 저 같으면은 천하람이든 아니면 좀 이름 있는 호남원이든 어디 지역구에 출격시킨다는 것부터 먼저 애드벌룬 띄워놓고 가도 개혁신당 자체가 좀 이 주목도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출마하는 장소 지역이 겹칠 확률이 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대해서 강하게 먼저 깃발을 꽂고 그렇죠. 랜드마크 같은 느낌도 줄 필요도 있고 계속 이게 계속해서 기다려봐라 하면 계속해서 지지도는 계속 떨어져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현 대표 생각이 아마 이르지 않을까 싶은 게 아무데나 갔다가 출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뉴스가 되는 곳에 출마를 해야만 앞서도 제가 253개가 되는 지역구가 있는데 언론이 보도할 수 있는 건 결국 손에 꼽을 겁니다. 뭐 격전지라든가. 그럼 그 손에 꼽을 수 있는 언론 주목도가 있는 데다가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 핵심적으로 언론에 알려질 수 있는 자원들을 딱 그 공간에 투입돼서 뉴스를 3파전을 끌고 갈 때만이 비례정당에서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 지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텐데
우리 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공천 속도가 좀 늦거든요. 우리가 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면접이 시작되고 그럼 그 주 주말이 지나야 어느 정도 1차 공천들이 정리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선수 구도가 나와야 거기에 그림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 2월 말 정도가 돼야만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그림이 나올 텐데 전략적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서 대변인께서 말씀 주신 건 선거가 그렇게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얼굴도 알리고 선거 치르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데 한 달 남짓 되는 시간으로 과연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함께 예, 맞습니다. 저희 개혁신당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주셔서 너무 걱정해 감사해요. 주시네요. 네. 예. 아마 이 방송이 나온 다음 날쯤에는 저희가 아마 공관위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개문발차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 입을 다물면서 제3지대 통합 회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요번 주 그때가 아마 13, 14, 15가 면접을 볼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은 면접 보고 이렇게 진행될 때 저희는 또 저희의 이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지금 몇십 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이미 하셨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싶으신 분이 100여 분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만약에 제3지대가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됐을 때 같은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도부는 아마도 지도부는 2월 말 정도에 어쩌면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러나 저희는 빠르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소리라서 덕담만 해준 거예요. 개혁신당 잘하라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진심 어린 덕담이 아니었나요? 진심 어린 덕담이 어떻게 진심 안 어린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 열어놓겠습니다. 갑자기 가까워졌어요. 이제 여기 위원장과 마음이 슬퍼서 민주당의 덕담이라도 해야겠어요. 김종민 전 최고 말이 맞는 게 언론에서 딱딱 주목되는 거 정치부장이 보고를 합니다. 여기 보고 여기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쪽 미리 저것도 좀 만들어 놓고 마크맨도 만들고 마크맨도 두고 그런 데가 각사의 인력상 뭐 총선이면 한 10명 정도 10곳 정도예요. 많지가 않아요. 10곳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김경일 비대위에 나왔다면 뭐 마포울 같은 경우 아주 좋고요. 지금 중구 성동갑에 만약 임종석 전 실장이 윤희숙 전 의원과 그런 데가 되고 뭐 앞서 얘기한 대로 개항을은 100%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대표죠. 이준석 대표도 잘해서 같이 딱 좀 되면 충분히 개혁신당에 사실은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자 김병민 전 최고께서는 이준석 대표가 상징적으로 갈 수 있는 고민할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 김병민 최고의 감으로 어디 가실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분당? 분당. 야, 거긴 안 갈 것 같아요. 거기 아닐 것이다. 소영주 대변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조언한 어느 지역에 가면 상징적으로 좋을 것이다. 저는 인물로는 안 덤빌 것 같고요. 지역으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역, TK의 중심. 그래서 3지대를 할 때는 지역 배분을 해서 대표 선수들을 나가게끔 하는 것이고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도 저는 거기에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쪽이나 TK 쪽에 상징적인 데를 가서 그 보수 심장에서 본인이 뭔가 인정을 받겠다. 저는 그런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의 얘기를 딱 들으신 우리 허나 최고위원 인재영희 위원장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웃음을 보이시면서 어떻게 알았지? 그겁니까? 아니면 저희 한 6개, 7개 안이 있었는데 3개 정도로 줄였거든요.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제안은 없나요? 제 안은 없어요. 분당은 없어요. 거긴 없는 거예요. 분당은 없어. 말씀은 잘하시는데 잘 맞히십니다. 달변이나 정답은 없다. 저는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간 데가 강서인데 그런데도 오히려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 강서? 네, 강서에. 왜냐하면 어찌 보면 동쪽에서 처음 탈당할 때 밝힌 곳이 노원병에서 상계동에서 얘기했잖아요. 서민들의 어떤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 그게 이제 정확히 반대쪽에 있는 게 강서거든요. 뭐 약간 다른 게 있지만 그래서 그런 데서 혹시 하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가 또 어린 시절을 보낸 게 목동이기도 합니다. 양쪽. 네, 양쪽. 그러니까 대표는 상징적으로 내가 죽더라도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높이거나 뭐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내부에서 엄청나게 설득 중입니다. 본인이 살아야 한다.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항상 이번에 확실히 말하는 게 이번에 반드시 원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3안 안에 그분이 사는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는 지역이라 하면 우리 대표.
상계동. 대표, 예, 뭐 아니 그 여튼 그건 말씀드리긴 애매한데요. 그래서 함께 어떻게 살 수 있는 그런 거 아니. 참 제가 죄송스럽네요. 13일이면 알 수 있겠네요. 13일 내일이면 알 수 있겠네요. 지역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예.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남 위원장도 바로 옆 지역구나 이런데 같이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란이한 사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만원에 그 비례대표 출마도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 비례대표 전혀 없습니까? 저희는 설득을 해봤었어요. 사실 비례대표 맨 끝번에 가라. 끝번이면 몇 번이에요? 예를 들어 뭐 한 5번. 그러니까 6번. 남성이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한 13번, 15번 해서 길이 아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간다고 그랬죠. 그것도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냥 예전에 7, 8안이 있었을 때 그때는 그러면서 내가 있으니 나를 살리려면 이 밑에 번호를 다 살려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거는 진짜 한 10초 듣더니 절대 안 된다고. 본인이 비례대표 나가는 순간 개혁신당은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본인은 이제 비례대표를 절대 안 나갈 거 있습니다. 허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동대문을 그러니까 동대문을을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서 검사 출신이 와도 열심히 이제 바닥을 닦으면서 했었는데 김경률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근데 이제 저희 전략상 거기를 잡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선거 치르기가 힘들다라는 그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됐고요. 뭐 제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이기는 데 가세요. 이기는 데를 지금 그렇죠. 고민 공천을 받고 이기는 데 이란이한 4만 중에 있습니다. 이란이한 4만. 세개 안에서 3개 안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거취 그리고 전체 전략들이 저희가 그렇군요. 자, 이번 총선에도 이제 그 연동형 비례제로 간다라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꼼수 위성 정당이 사실상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비례 위성 정당 국민의 미래가 이제 15일에 창당대회가 이번 주네요. 15일 창당대회를 갖고 민주당은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과 함께 통합형 비례 정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 이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는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거야. 비판할 수밖에 없죠. 진짜로 이 줄이 그때 저희 21대 때도 위성정당이 있어가지고 투표하시는데 불편해서 그 투표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 뭔가 안내하는 거가 정말 어려웠었거든요. 그 정말 거대 양당의 분들도 그 홍보비라던가 이게 엄청나게 힘든데 소수정당으로서 그 많은 위성정당과 함께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는 여튼 지역에서 좀 많은 숫자의 그 의원들을 배출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어떤 이번 그 위성정당 관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연동형 비례 자체가 그렇게 깊은 소식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을 다 들은 상황에서 대표가 결단을 하고 연동형 비례를 간다 이게 상황인데 지금 이제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함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 뭐 지역구를 후보 단일화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우산 안으로 모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 이 보도가 있고 그럼 그것이 과연 또 적절한 것이냐 비판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표가 얘기했던 건 어쩔 수 없지 않냐예요. 어쩔 수 없지 않냐. 지금 현재 현 선거제도를 약속을 했던 바고 좀 그걸 고민했던 자체가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기존의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성정당의 출연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미 위성정당을 만든 상태에서 민주당이라고 이 제도화해서 그걸 안 만든다면 그게 과연 공정한 게임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국민들 보기에는 궁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현실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양당에 있어서 준연동형제를 갔으면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서 양당 공이 다 법을 냈었어요. 근데 그걸 합의를 안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거는 양당 모두가 나중에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지만 있으면 여야 모두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특히 뭐 민주당도 의지가 있으면 과반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 여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좀 약속을 지키는 어떤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이제 삼지대 부분에서는 준연동형제가 안달가올 리는 없어요.
그래도 이 준연동형제를 하고 저번에는 캡을 씌워서 30석이지만 이번 47석으로 열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엔 47석 속에서 나름대로의 원내 진입을 위한 그래도 발판은 됐다. 아예 한 석도 없이 병렬병으로 갔었으면 아예 삼지대에 성립을 해서 정말 힘만 빼고 얻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이제 지혜를 찾아야 된다. 오히려 해볼 만한 게임이 됐다. 삼지대 입장에서는.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위성정당 부분을 못 지킨 부분은 여야 모두 국민들한테 송구스러워 할 부분이지 않냐. 저희가 송구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애당초부터 선거제를 합의되지 않는 상태로 연동형으로 갔던 거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갈 게 것이다. 맞다. 그러니까 위성정당도 애당초 반대 위성정당을 가는 거에 대한 전제는 선거제를 바꿨기 때문이잖아요. 예. 그거를 저희가 위성정당 방지하겠다 이렇게 합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방지법 많이 냈어요, 의원들께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일단 따르게 된다는 점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가 투표지에서 우선순위로 올라가려면 의원 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역 의원들이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럼 현역 의원이 거기에 간다는 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이나 비례대표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만큼 현역 의원들이 거기에 가서 번호를 앞번호로 받을 건지 그럼 거기에 간 사람들이 이 현재 있는 정당과 합을 맞춰서 제대로 된 비례대표 의원들을 착착착 만들어낼 것인지 우리 허은하 의원님도 원래 처음에 비례 순위를 그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22권 밖으로 빠져 있다가 그 당시 공천 파동이 엎어졌다 하면서 이제 순번이 다 조정되고 한성교 전 의원이 주도하던 그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으니까 그 갈등 속에서 본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미래통합당까지도 지지율이 뚝뚝 빠졌던 예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건데 우리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한 피로감이 국민의 몫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일단 그 준연동제 예. 뭐 당연히 다당제를 위한 초석을 기반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찬성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위성정당 지금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도 보는데 위성정당이 왜 진즉 그러면 패스트트랙 같은 거를 왜 다른 건 다 하면서 이건 진지구에 보면서부터 하지 않았냐. 이른바 쌍특급법은 다 쓰면서. 예. 그러면 사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전에 공약하고 약속했던 것처럼 위성정당 없는 준연동형. 이거는 사실 말뿐이지 않았냐. 이게 첫 번째 하나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우리는 병립형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잖아요. 병립형이다 우리는 준연동제 찬성하지 않다. 예. 이유가 복잡하다예요. 근데 그거 어차피 우리가 앱 쓰는데 이 앱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모르잖아요. 인터페이스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다 나와요.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만든 계산기가 있어요.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적 양극화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받고 지난번 정치인들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당제가 장기적으로 그런 정치적 양극화, 극한의 대립을 막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아니다. 우리가 그냥 복잡하니까 선명하게 양당제로 가자. 치고받고 선명하게 양당제로 싸우는 게 국민들이 보기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병립형을 원하는 게 그렇잖아요. 병립형을 원하는 게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건 정말 머리 좋은 한동훈 위원장이 복잡해서 병립형이 준연동제가 싫다?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은 국민들은 사표 방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선택했던 표가 지역구는 A를 찍고 또 비례정당에서는 내가 원하는 정당을 찍고 싶은데 내가 찍는 대로 얼만큼 표가 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셈법을 가지고 있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준연동제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잘 아시겠지만 소선거구제에서 국민들의 정당 지지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의석수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맞춰보는 준연동제 조금이라도 더 맞춰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말씀이 학술적으로 다 맞는 거고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번 총선 때 준연동형 캡을 씌워서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열린민주당이라는 정당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열린민주당을 소수정당으로서 새롭게 제3당의 기치를 높이기 위한 다당제 초석을 닦는 당이냐 아니면 결국 민주당은 다 합칠 당인데 이해관계의 이합집산에 따라서 유불리에 얼만큼 표를 더 갖고 가기 위한 정당이냐 이건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다양한 판단하게 되는 과정의 세법들이 너무 복잡하게 현재 설계돼 있고 국민들과 학자들이 생각하는 선의와 달리
여야 정치권에서는 나의 의석을 최대치로 끌어내기 위한 복잡 다양한 셈법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선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간단하고 국민들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거죠.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한 게 이게 어게인 2020이에요. 그때도 똑같이 계속 이렇게 토론했어요. 니들이 안 만들었으면 우리도 안 했다. 니들이 했으니 우리도 역시 한다. 삼지대에서 객관적인 말씀을.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다당제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긴 그렇죠. 한데. 아니 제가 이제 말을 마지막 못했는데 잠깐 1시간 10분 정도 지나니까 거의 공감이 됐어요. 삼지대 필요성. 제가 요거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그래. 너무 아쉬운 게 저희가 대통령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법을 정권을 교체했고 법을 지키고 원칙 그 공정 말씀하셨는데 원칙과 공정을 지키는 대통령일 거고 그러한 여당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당의 그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엘리트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 출신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편법은 하지 마셔야죠. 막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위성정당을 만든다라는 겁니까?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그거 하지 말아야 국민의 된다. 미래 그걸 하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본인도 해결하려고 산술식을 모르신다는데 왜 만드십니까? 왜 만드십니까? 그 질문이시군요.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편법은 맞죠. 안 했어야죠. 왜 이러한 준연동형을 했습니까?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아유 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죠. 여야 모두 같은 입장일 거예요. 근데 사실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의원 되신 분이 허원하 의원님이세요.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저도 그래서 했어요. 했어요. 네, 제가 그때 됐다. 제가 문 닫고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거의 이제 끝날 쯤에 약간 왜 그러냐면 이게 위성정당을 말씀 잘하셨어요. 위성정당을 문제가 있고 계산법이 좀 복잡하다면 안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되게 비슷합니다. 어차피 양당에서는요. 연동형으로 가면 지지율에 따라서 지역에서 그 비례를 내봤자 다 사표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왜 내느냐? 솔직한 말로 삼지대 잘 되는 걸 못 보겠다는 거거든. 더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꼼수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또 선거는 의석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또 실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원칙론으로 비판할 수 있으나 뭐 실제 현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또 선거에서는 또 큰 의미는 두지 말아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만 딱 뭐 병리평이든 연동형이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2016년도 병리평으로 치러진 선거였지만 당시 제3지대 바람이 세게 불었고 그때 국민의당이 갖고 왔던 비례 의석이 13석인가였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엄청난 의석을 제3지대에 몰아줬거든요. 지금 연동형이냐 아니냐로 싸울 때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본질 여기에 대한 경쟁을 할 때다. 저도 한마디만 하면요. 저희 제3지대는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국민의힘이 원했던 병리평을 했을 때 저희에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저는 당의 마음을 못 얻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말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당의 마음을 얻어요. 국민의 마음을 얻어요. 야, 지금 댓글로 흑화되지 마세요. 댓글이 서은주 대변인 흑화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20년 총선에서는 이제 그 상한선 그 캡이 30석에만 있었는데 그 이번에는 만약에 통과되면 47석 모두 상한선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30캡을 씌웠던 거는 원래는 저번에 준연동제가 아니라 시범을 한번 해보자 준연동제죠. 그다음에 지금 하는 게 준연동제고요. 연동제라는 건 아예 그냥 의석수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300석 이상을.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상 300석 이상을 하는 건 국민들한테 몰매 맞죠. 그런 상황에서 300석을 묶어놓고 처음에 한번 해보자 했던 게 이제 캡이고 이제는 47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삼지대라든지 양당에서 가져갈 수 있는 비례 의석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군요. 47석을 상한선을 두고 그러면 이제 어떤 정당과 투표율이 연동을 해서 그걸 이제 비례대표석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제가 사실 엑셀로 이거 만들어봤거든요. 저번에 만들었다가 만들다가 귀찮아서 포기했다고 그랬는데 해봤는데,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세게 그 지지를 얻으면. 지금 30석에 맞춰놨던 캡, 그러니까 지난번에 병리평으로 놔뒀던 17석도 합쳐지는 거잖아요 이번에.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서 지지율이 35% 위성정당이 받으면 17석 내외 보통 이렇게 비례 의석수가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제3신당이 뭐 10% 정도 받으면 5석, 6석 지금 뭐 준연동제로 한다고 해도 지역에 승리가 없을 경우, 지역에 승리가 없을 경우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역 승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이 돼 있으면 물론 사람들 일반 유권자들이 준연동제니까 사실은 내가 정당에 바로 교차 투표를 하면 이게 더 영향력을 미칠 거야라는 생각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동 있는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일부. 그런데 실제 이제 득표율은 어디로 딱 얻느냐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너무 어려워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설특집으로 함께한 한판 승부, 4월 총선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한 20초씩 마무리 발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병민 최고부터. 네, 이번 총선 시대 정치는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5분 전까지 싸우셨었는데 화기애애하게 항상 잘했던 총선 때까지 이런 분위기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말자. 자, 우리 개혁신당. 네, 오늘보다 나은 내일 한국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개혁신당 열심히 할 거고요. 논란이 많다고 해서 표가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 말 못하진 않겠습니다. 아무도 못하는 거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토론회장에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서영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받을 거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뭐 할 말이 없네요. 당의 마음을 못 얻었으니까. 마음이 근데 아파. 뭐 제가 꼭 죄인 된 기분인데 당의 마음을 못 얻었지만 당의 헌신을 멈추지 않겠다. 저희 진심 어린 마음을 간직하고 마음을 추스리겠습니다. 전략으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 오늘 당이 아니야. 토론에 함께해 주신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허은하 개혁신당 인재영입 위원장 세 분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박성태 실장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